필리핀은 서태평양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나라로 7천여 개의 섬이 30만 제곱킬로미터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나라는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3개의 주요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 다채롭고 입체적인 풍경을 자아냅니다. 필리핀의 인구는 1억 1천만 명이 넘으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섬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독특한 지리적 위치 덕분에 필리핀은 태평양 불의 고리 한가운데에 자리해 있어 강력한 폭풍과 지진, 쓰나미가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도전 속에서도 필리핀 사람들은 강인하고 따뜻한 정신을 지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는 어두운 현실도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슬럼가에서 살며 생존을 위해 쓰레기를 먹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집조차 없어 공동묘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범죄와 갱단, 성매매가 만연합니다. 여성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돈을 벌기 위해 연중 내내 손님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필리핀의 기묘한 현실을 보여주는 15가지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5번. 쓰레기를 먹는 사람들 심각한 영양 실조와 열악한 위생 환경은 필리핀 일부 주민들의 삶을 위협합니다. 생존을 위해 이들은 더러운 쓰레기 더미를 뒤져남은 음식을 찾습니다. 이런 광경은 이 나라에서 결코 드문 일이 아니며 수천 명의 빈민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쓰레기 속을 헤매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먹는 것은 단순한 빵 부스러기나 감자 껍질만이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식사 속에 바삭거리는 고기, 조각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버린 치킨 잔여물입니다. 이렇게 쓰레기에서 건진 음식으로 만든 요리를 파그팍이라고 부릅니다. 도시의 쓰레기통에서 고기와 뼈를 주워 모아 다시 삶거나 튀긴 후 소스를 곁들여 만든 음식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예 파그팍 수집가라는 특별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아침부터 도시의 레스토랑과 패스트푸드점을 돌며 전날 남은 음식이 담긴 대형 비닐봉지를 수거합니다. 이후 수거한 음식에서 뼈에 붙은 고기를 발라내고 한 사람은 고기를 씻어 다시 끓인 뒤 2가지 방식으로 요리합니다. 하나는 빵가루를 입혀 튀기고 다른 하나는 양파와 채소, 향신료로 재워 다시 볶아 소스를 곁들여 냅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폐기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그대로 버리는 이유는 레스토랑 측이 운영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와 음식점 모두 고객의 식탁에서 남은 음식이 버려지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허덕이는데도 음식이 무참히 버려지는 현실은 가슴 아픈 모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억 톤의 음식이 버려지는 반면 여전히 수백만 명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4번. 지옥 같은 감옥. 필리핀의 교도소는 극심한 과밀로 인해 끔찍한 생활 환경과 만연한 폭력을 낳고 있습니다. 이곳의 감옥은 지상 지옥이라 불리며 불운한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곳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이 감옥에 수감된 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아이들은 집단 수용된 방에서 외부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아가며 그들의 눈에는 절망과 삶에 대한 믿음을 잃은 슬픔이 비칩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감옥을 방문하면 수감자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침대조차 없이 더러운 바닥에 종이판을 베개 삼아 서로 몸을 붙인 채 잠을 청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항상 공포에 시달려야 하며 누구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교도관들은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고 칼이나 휴대전화, 마약 같은 위험한 물품들도 여전히 밀반입됩니다. 위생과 의료 환경은 형편없습니다. 수감자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사용하고 옷도 손빨래를 해야 합니다. 교도소는 과밀이 심각해 모든 수감자들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제공되지 못합니다. 본래 206명을 수용하도록 지어진 교도소에 무려 2,075명이 갇혀 지내는 상황도 있으며 사람들은 복도나 운동장 등 자리가 되는 곳 어디서든 서로 포개어 잠을 잡니다. 13번. 공동묘지에서 사는 사람들. 필리핀의 극심한 주택난은 많은 사람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아 기괴하고 때로는 충격적인 장소를 삶의 터전으로 만들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마닐라의 공동묘지에 거주하며 무덤을 집 삼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인구 급증으로 많은 필리핀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하는 것은 먼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과 저렴한 주택의 부족으로 인해 대안을 찾아야만 했고 넓고 비어있는 무덤이 있는 마닐라 공동묘지가 노숙자들의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북마닐라 공동묘지는
죽은 자와 산 자가 함께 사는 곳이라 불리며 1만 명에 달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덤 위에 판잣집을 짓거나 빈묘 안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먹고 자고 TV를 보고 빨래를 널고 아이를 돌보고 심지어는 노래방을 즐기기도 합니다. 주민들은 오히려 인근의 슬럼가보다 이곳이 더 낫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비바람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계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묘비를 새겨 돈을 벌고 다른 이들은 무덤을 돌보며 연간 약 400달러를 법니다. 일부는 무덤을 파거나 장례를 치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약 80건의 장례식이 열려 주민들에게 꾸준한 일거리를 제공합니다. 덕분에 그들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지의 빈터는 줄어들고 수도시설 부족과 열악한 하수 처리 등 어려움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월세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은 사회적 불평등과 주택난 해결에 실패한 정부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정부의 지원 부족과 부적절한 주거 정책은 사람들을 이렇게 극단적이고 비위생적이며 위험한 환경에 내몰고 있습니다. 12번. 어디에나 있는 아이들. 필리핀에서는 특히 수도 마닐라에서 거리의 아이들을 어디에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놀거나 길가를 떠돌며 음식을 찾아 헤매는 아이들의 모습은 현지인들에게 이미 익숙한 풍경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마닐라에는 3만 명이 넘는 노숙 아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의 아이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빈곤,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그리고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돌봄과 교육의 부재 등 다양한 원인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필리핀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거리의 아이들은 노동 착취를 당하기 쉽고 마약에 중독되거나 범죄 조직에 가담하며 사고나 질병으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들로 인해 범죄율이 상승하고 사회의 치안과 질서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필리핀에 통제되지 않는 인구 증가에 있습니다. 성교육과 가족 계획이 부족해 많은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아이를 낳게 되고 가난으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9번. 쇼핑 중독. 필리핀에는 세계 10대 대형 쇼핑몰 중 3곳이 자리하고 있어 세계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아 수준 높은 쇼핑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를 즐깁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곳은 마닐라 케손시에 위치한 SM 노스 에드사입니다. 총 면적 49만 8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곳은 필리핀 유통업계의 거인으로 불리며 그 규모는 바티칸 시국보다도 큽니다. 이 쇼핑센터에는 1,200개가 넘는 매장이 입점해 있어 고급 국제 브랜드부터 합리적인 가격대의 매장까지 다양한 쇼핑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다음은 만달루용에 위치한 SM 메가몰입니다. 또 하나의 필수 방문지인 이곳에는 1,700개 이상의 매장이 들어서 있으며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부터 엔터테인먼트 공간과 현대식 영화관까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넓은 스카이파크 정원에서는 휴식을 취하며 도시 정형을 감상할 수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마닐라 베이 인근 파사이에 위치한 SM 몰 오브 아시아는 쇼핑 도시로 불리는 초대형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입니다. 이곳에는 2,000개가 넘는 매장과 더불어 활기찬 엔터테인먼트 공간, 워터파크, 아이스링크, 아이맥스 영화관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SM 몰 오브 아시아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다양한 즐길거리와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필리핀의 대형 쇼핑센터에서는 쇼핑뿐 아니라 현지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요리를 즐기며 여러 엔터테인먼트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곳들은 방문객들에게 흥미롭고 기억에 남는 쇼핑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8번. 문자 메시지 중독. 필리핀 사람들은 문자 메시지를 무척 사랑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족과 친구를 잇는 가장 인기 있는 소통 수단이 바로 문자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에서는 하루에 약 4억 건, 영안으로는 무려 1,420억 건에 달하는 문자 메시지가 주고받아집니다. 필리핀에서 문자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렴한 요금과 손쉬운 접근성, 간편한 사용법 덕분에 문자가 소통 수단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도 문자 사용을 더욱 장려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가족과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문자를 통해 일상의 순간을 나누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안부를 묻고 서로를 응원하며 관계를 유지합니다. 문자는 비즈니스와 정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업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고객과의 소통 수단으로 문자를 활용하고 정부 역시 정보 전달과 홍보,
대중 참여를 독려하는 데 문자를 적극 사용합니다. 이처럼 문자는 필리핀 사람들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공동체를 잇는 끈이자 필리핀만의 독특한 문화를 드러내는 상징인 셈입니다. 7번. 심각한 빈부 격차. 필리핀에서는 누추한 슬럼가와 화려한 저택, 하루 벌어 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과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상류층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는 사회의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필리핀의 사회적 불의는 매우 시급한 문제로 부유층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낡고 허물어진 슬럼가와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한 불평등을 증명합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필리핀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심각한 빈부격차를 보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소득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하위 50%는 고작 15%만을 가집니다. 이 수치는 두 계층 간의 막대한 격차를 여실히 드러내며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됩니다. 마닐라에는 약 31만 명의 슬럼 거주민들이 다리 아래나 하수관 위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정착촌들은 배수로를 막아 지진과 태풍이 잦은 필리핀에서 홍수 피해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빈부격차는 필리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육. 가난한 아이들은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어려워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제한됩니다. 의료. 빈곤층은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질병률과 조기 사망률이 높습니다. 치안, 실업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범죄율이 상승합니다. 정치적 불안,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며 갈등과 폭력이 증가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빈부격차는 필리핀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6번. 바다 위에 사는 바자우족. 바자우족은 흔히 바다의 유목민으로 불리는 독특한 공동체로 바다 위에 지은 임시집에서 살며 외부 세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들은 바다 집시로 알려져 있으며 수백 년 동안 온화한 성품 덕분에 육지와 나라 내부의 문제에서 멀리 떨어져 자신들만의 독특한 바다 삶을 이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바다 위에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은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숨을 참을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바자우족 사람들은 누구나 8분 이상 물속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잠수 실력은 5살이나 6살 때부터 잠수를 배우며 익힌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이를 보고 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바자우족은 자신들의 손으로 잠수용 곡을 작살, 오리발까지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마치 바다 위에 작은 도시를 지어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바자우족 마을을 방문하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강한 악취와 물 위를 떠다니는 플라스틱 쓰레기 더미입니다. 바다 위에 지어진 집에 사는 사람들은 인간 배설물과 플라스틱 쓰레기까지 모두 물에 버립니다. 놀랍게도 이들의 몸은 이미 이 환경에 적응했는지 병에 걸리지 않고 오염된 물에서도 살아갑니다. 걸음을 배우기 전에 수영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조차 능숙하게 헤엄치며 바다 위에 지어진 임시 오두막에서 살고 피부는 얇고 누렇게 변해 있습니다. 이들의 교육 수준은 매우 낮고 아이들은 속옷조차 입지 않습니다. 반쯤 벌거벗고 사는 것이 이들에게는 일상입니다. 최근 몇 년간 필리핀은 인도와 중국을 제치고 바다에 가장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는 나라가 되었고 여전히 바자우족은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사 주변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코 배 위에 실린 생선입니다. 1990년대 필리핀 정부는 이들을 지역 사회에 정착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을 지었지만 바자우족은 다시 바닷가로 돌아가 자신들만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여전히 현대 문명과는 단절된 채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바다 위의 오두막에서 잠을 자고 학교 대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5살 된 아이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어 수영을 배우고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바자우족은 바다의 모든 생물을 가리지 않고 먹습니다. 문어, 전갈, 게, 그리고 다양한 해양 생물이 이들의 생존을 책임집니다. 굶주림을 피해 바다에 집을 짓고 사는 이들에게 음식을 가릴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들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점점 물고기를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번. 높은 테러 위험. 최근 필리핀에서의 테러 활동은 다소 감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에 큰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지난 10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테러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세계 테러 지수에서도 테러의 부정적 영향 면에서 세계 16위에 올라 있습니다. 필리핀의 테러 공격은 대부분 자재 제작된 폭발물을 사용해 번화한 도심에서부터 외딴 섬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를 일으킵니다. 필리핀 정부와 군은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테러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부사야프, 마우테 방사모로 이슬람 해방 전선과 같은 반군 단체들은 권력과 영토를 얻기 위해 빈번히 테러 공격을 감행합니다. 또한 일부 개인과 조직은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반기를 들고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공격을 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빈곤, 기회의 부족, 사회적 불평등까지 더해져 일부 사람들은 테러 활동에 쉽게 빠져드는 상황입니다. 4번. 마을보다 화산이 더 많은 섬 카미기는 필리핀 민다나오 북쪽에 위치한 아주 작은 섬으로 길이 약 14마일 혹은 8.5마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마을보다 화산이 더 많은 섬이라는 점입니다. 카미기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 밀도가 기록돼 있으며 평방 마일당 7개의 웅장한 화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들은 화산 폭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곳의 화산들은 지난 1950년대 이후로 모두 잠잠히 휴면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대신 카미기는 방문객들에게 때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온천수, 고운 백사장, 그리고 현지인들의 밝은 미소로 감동을 줍니다. 카미기는 자연을 사랑하는 여행자들에게 이상적인 곳입니다. 잠든 화산을 오르거나 따뜻한 온천수에 몸을 담그고 형형색색 산호초가 펼쳐진 바닷속으로 다이빙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섬에서는 끝없는 즐거움이 기다립니다. 트레킹, 카약, 서핑, 다이빙, 낚시까지 가능하며 아름다운 해변에 누워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3번. 세계의 코코넛 왕. 필리핀은 세계 최대의 코코넛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연평균 약 1,950만 톤의 코코넛을 생산하며 코코넛 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코코넛 재배에 최적화된 열대 몬순 기후와 비옥한 토양 덕분입니다. 현재 필리핀의 코코넛 재배 면적은 약 340만 헥타르로 전 세계 코코넛 재배 면적의 약 28%를 차지합니다. 필리핀에서 생산된 코코넛 제품은 전 세계 80여 개국에 수출되며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코코넛 오일, 코코넛 워터, 건조 코코넛, 코코넛 섬유 등이 있으며 이 산업은 필리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또한 코코넛은 필리핀의 문화와 음식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코코넛 산업도 기후 변화, 병해충, 시장 가격 변동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코코넛 왕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필리핀은 지속적인 과학 연구 투자와 새로운 품종 개발, 제품 품질 개선, 수출 시장 다변화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번. 인구 과잉 필리핀은 인구가 1억 1천만 명을 넘어 세계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입니다. 평균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3.6명으로 세계 평균인 제곱킬로미터당 60명보다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인구 분포는 고르지 않아 일부 지역은 인구가 과밀한 반면 다른 지역은 드문드문합니다. 수도 마닐라는 필리핀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제곱킬로미터당 4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는 활기차지만 동시에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 부족 같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훼손시, 파식, 칼로칸과 같은 도시들이 포함된 메트로 마닐라 지역 또한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이 지역은 필리핀의 경제,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일자리와 기회를 찾아 몰려듭니다. 세부, 다바오, 바콜로드, 일로일로 등도 인구 밀도가 높은 주요 도시로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이자 인기 있는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인구 과잉의 주요 원인은 높은 출생률에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 한 명당 평균 2,000명의 아이를 낳아 인구가 특히 도시 지역에서 급격히 증가합니다. 게다가 빈곤 문제가 심각해 더 나은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결국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환경 오염도 심해집니다. 또한 주택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주택난과 높은 집값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번. 필리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
지프니는 필리핀에서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남긴 수천 대의 지프를 재활용해 한 번에 20명가량을 태울 수 있는 독특한 대중교통으로 개조한 것이 지프니의 시작입니다. 지프니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필리핀의 문화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색상과 유머러스한 문구, 현지 문화를 반영한 그림들로 장식돼 있어 필리핀 사람들의 창의력과 낙천적인 기질을 보여줍니다. 지프니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필리핀 문화를 체험하고 현지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알록달록한 지프니에 앉아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고 운전사와 대화를 나누며 필리핀 사람들의 일상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필리핀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 1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필리핀을 직접 방문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구독을 눌러 최신 영상을 계속 받아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